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저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려고 했다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탱탱 부어 있어가지고 이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다가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구독자분들이 좀 잘 봐주시겠지 해서 오늘은 좀 너구리 같은 얼굴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부은 게 아니고요. 뭐라는 거야?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은 겁니다. 오늘 좀 너구리 같은 얼굴 보시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쭉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따라 유독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앤트맨도 2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촬영을 하고 있죠. 힘을 주십시오. 자, 재무상태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유동자산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유동자산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여기 비유동자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동자산을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이걸 한 글자로 말하면은 12개월 이내에 현금화하기가 쉬운,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을 유동자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줄여가지고 이제 이 비유동자산은 뭐냐? 이제 반대입니다. 이제 12개월 이내에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자산. 또 다르게 말하면 1년 이상 기업에 체류하게 될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동 자산 안에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유형 자산이 뭐냐? 유형, 무형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유형 자산은 이제 판매용을 위한 이런 자산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생산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 자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들어서 이제 재고 자산을 만들어내려면은 토지 필요하죠. 거기 건물 올려야 되잖아요. 건물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각종 장비들, 또 기계, 공구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재고 자산들을 또 그러니까 회사의 차들, 운송차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회사의 생산적인 자산에 도움이 되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자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 이런 회사들은 이런 유형 자산에 포함되는 이런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건물 조그만 거 하나만 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 기아 엄청 많잖아요. 이런 대기업들. 이런 애들이란다. 이런 기업들은 건물 하나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이런 재고 자산을 만들기 위해 아예 단지로 구성해서 빡 올려버리잖아요.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돈으로 바꾸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에버랜드 그 땅이 몇 평인데 그 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거 에버랜드 지어가지고 지금 그거 얼마나 이렇게 키워놨습니까? 그거 진짜 허허벌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산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형자산이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도움이 되는데 형체가 없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특허권, 개발비, 영업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 이 로고 모양 있잖아요, 이 로고가 차지하는 이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키 제품에 이 로고가 안 박히면 의미가 없잖아요.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죠,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아디다스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업도. 디즈니 같은 애들, 캐릭터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회사에서 그냥 막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 특허권이나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즈니 기업에는 이런 특허권, 디즈니 캐릭터들이 엄청난 자산인 거죠. 그런 캐릭터들로 인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럼 이제 관계기업 등 지분 관련 투자 자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관계기업 지분을 20에서 50% 정도 소유를 하게 되면은, 이 지분율만큼 이 당기순이익을, 그러니까 그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영상을 순서대로 보시다 보면은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데 형 동생이, 뭐 형이 물론 더 메인이긴 하겠죠. 근데 형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동생이 장사를 말아먹으면 형이 이익 낸 거를 동생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당기순이익의 영향을 이렇게 형 거에 같이 얹어가지고, 왜냐면 형이 동생의 이런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실적인 이런 회계를 만들기 위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런 게 자꾸 이제 도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매출 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이게 뭐냐? 우리가 여기 유동자산에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받아야 될 권리라 그랬잖아요. 나 이제 제품을 보냈어.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장기. 뭔가 딱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장기. 받아야 될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년 이상. 예? 저번 편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산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나 다 보냈는데 1년 이상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받아야 될 건 맞기는 한데 좀 찜찜하잖아요. 느낌이 1년 동안 안 준다. 이거 안 줄 놈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겠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삼성전자한테 뭐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은 또 거래하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하니까 좀 안정적이고 이럴 수 있지만, 좀 작은 회사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장기 매출 채권 이게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엮여 있는데 돈 줘야 될 애가 힘들어가지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야 될 돈으로 기록은 되지만 이거 나중에 대손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냐? 그러니까 이연복 셰프님의 자산을 적는 겁니다. 네, 한번 웃어주십시오. 너무 딱딱할까봐 한번 개그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회계를 보다 보면은 유독 이 세금에 관련된 애들이 말도 헷갈리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찌됐건 저도 직업이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긴 산데 공학사입니다. 더하기 빼기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생각하는 이익, 나 요 정도 벌었으니까 요 정도 세금 내면 되지, 요것과 이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는 세법이 내 눈에는 네가 이 정도 벌었으면 이걸 내야 되는데, 이 괴리가 생기는 거죠. 다르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갔으니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즉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돌려받아야 될 세금,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상속세잖아요. 상속세. 네, 상속세 얘기를 옛날 편에서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기업이 회사 생활하는 근로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원천 징수를 해요. 막 하죠. 근데 나중에 사람마다 나가는 비용도 다르고 뭐하고 하다 보고 사람마다 버는 소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천 징수를 한 세금에서 야, 니는 내가 좀 더 떼갔네. 그럼 나중에 연말에 좀 돌려줄게. 그렇고, 너는 더 냈어야 돼. 너 나중에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뱉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하지만 이연법인세 자산 여기 계정은
회사에서 돌려받아야 될 세금. 요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이 뭐냐? 그러니까는 임차보증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임대보증금은 우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회사에 건물 하나가 비었어요.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건물들이.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돈을 나한테 주고, 저한테 주고, 건물을 쓰는 거예요. 보증금을 주고, 임대보증금을 주고. 그럼 저 입장에선 그분이 나가면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증금을. 그러니까 부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말하는, 물론 이 기타 비유동 자산에도 여러 가지 계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서는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당장 이렇게 뭐 이유가 있겠죠. 지리적인 이유나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 건물에서 해야겠어. 저 건물 이미 주인이 있어요. 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건물에 보증금을 댈게. 네? 그럼 나 일을 할게. 열심히 하고 계약을 맞겠죠. 그럼 나 이제 간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 준 거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돌려받아야 될 돈,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죠? 요걸 아네. 장기 금융 자산. 쉽게 말해서 장기예요. 1년 이상의 금융 자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란다. 일반인? 뭐라 그래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일반인? 일반인이라고 해야지 뭐라 그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장기 금융 자산으로 치면은 이제 장기 적금 이런 게 되겠죠. 5년짜리, 10년짜리, 3년 이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만기까지 가져가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많은 이득을 보겠다. 이런 느낌. 회사 입장에서는 1, 2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개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죠. 워낙에 요즘에는 상품들도 막 이렇게 서로 수합이 되다 보니까 옵션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만기가 엄청 긴 채권 같은 거. 왜냐면 회사에서 많이 벌어들인 돈을 그냥 쌓아만 둘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투자 활동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1년 이상 길게, 만기 수익도 길게, 이런 느낌. 채권 같은 거, 이런 느낌이 장기 금융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비유동 자산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 부채랑 자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오늘 여기를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이 혹시 또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여기 부채 간을 좀 봤습니다. 부채 간을 좀 봤는데, 일단 요거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그리고 요것도 장기 차입금, 요것도 설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도 좀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고. 이게 오늘 될 양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오늘은 여기 자산까지만 해서 저번 편이랑 요번 편이 끝내고, 이제 다음 편에 이제 부채랑 여기 부채랑 여기 자본까지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를 하려면 제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지루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 재무 상태가 안정이 돼야 돼요. 계속 나가는 돈 많고,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소득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계속 일은 하고 기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지만, 이게 투자에 써야 될 돈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나 한 300 버는데 250 버는데 해도 이거 다 나갈 거 나가고 계산해 보시면은 정작 내가
정말 버려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이미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더 심할 거예요. 소득이 많더라도. 평범한 분들이라면. 엄청 고소득자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돈을 받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뭐 저도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이걸 하루 이틀 몇 달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일확천금 막 기회 막 드디어 이제 내가 뭐 비기를 뭐 수련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 천천히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고, 저 말고도 뭐 똑똑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 것도 보시고,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은 서점 같은 데 가서 책 정말 잘 나옵니다. 요즘에 책 같은 것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삶에 집중을 하세요. 예, 운동도 하시고 즐겁게 사시고, 예, 그러면서 앤트맨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렇게 앞으로 계속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준비를 해봅시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어서 영상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앤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